안녕하세요. 2025년 8월 5일 보내주신 자료들 바탕으로 카카오 그룹, 그러니까 카카오랑 카카오페이, 카카오뱅크, 최근 소식들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. 실적부터 AI 사업 또 새로운 시도들, 그리고 분석가들 평가가 좀 엇갈리던데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만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근데 시작부터 좀 재미있는 게 시장 전체는 오르는데 카카오 주가는 글쎄요, AI 기대감이 있는데도 영 힘을 못 쓰고 있단 말이죠. 근데 또 자회사들은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. 네, 그래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. 뭐부터 볼까요? 역시 카카오 본체부터 시작해야겠죠? 네, 지난 6월에는 그 남양주 AI 허브 만든다고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7만 원을 훌쩍 넘기도 했었잖아요. 거의 2년 반 만에 최고가였는데, 근데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. 정부에서 국가대표 AI 팀 뽑는데 거기서 빠지면서 주가가 훅 내려앉았죠. 5만 원대까지요. 네, 맞아요. 네이버 클라우드나 업스테이지 이런 데는 들어갔는데 카카오는 좀 빠졌죠. 표면적으로는 독자 기술 역량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이유가 나왔는데요. 아마 자체 LLM,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 규모나 성능이 아직은 좀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평가 같아요. 그래서 당장은 자체 기술보다는 외부 협력이 더 중요해진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. 게다가 2분기 실적도 좀 안 좋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. 영업이익이 한 6% 넘게 줄 것 같다. 이런 예측이 있어요. SK증권 분석 보니까 콘텐츠 쪽은 좀 부진한데 그래도 모빌리티나 페이는 잘하고 있고 앞으로 그 오픈 AI랑 협력하는 거 이게 좀 중요할 거다. 이렇게 보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단기 주가 전망은 좀 의견이 갈려요. 어떤 유튜브 보니까 AI 팀 탈락했는데도 주가가 더 크게 빠지진 않으니까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? 이런 시각도 있고요.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몇 달 옆으로 쭉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. 근데 또 키움증권 같은 데서는 완전 다르게 봐요. 엄청 긍정적이던데요. 그 AI 에이전트 잠재력을 12조 원 가치로 보면서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확 올렸어요. 네, 그 AI 에이전트라는 게 그냥 대화만 하는 챗봇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실제 행동까지 하는 그런 AI 비서 같은 거잖아요. 그렇죠. 2029년에는 이걸로 매출 7조 원까지 나올 거다. 이런 예측까지 하더라고요. 네, 그러니까 현재 실적이 좀 부진하거나 기술력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카카오톡이라는 워낙 강력한 플랫폼이 있으니까요. 거기서 AI 에이전트가 잘 돌아가면 파급력이 클 거다. 이렇게 높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. 단기적인 현실이랑 장기적인 AI 야심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아주 팽팽한 느낌이죠. 네, 카카오 본체가 이렇게 AI 때문에 고민이 깊은 사이에 금융자회사인 카카오페이는 또 상황이 다르네요. 2분기 실적은 좋았죠? 네, 매출도 작년보다 28% 넘게 늘었고 영업이익도 93억 원 흑자 전환했어요. 특히 그 투자 서비스 매출이 148%, 보험 서비스 매출이 88% 이렇게 확 늘면서 금융 서비스 쪽 성장이 눈에 띄었죠. 다만 그 핵심인 결제 서비스 성장률은 한 3% 정도로 좀 둔화됐고요. 그리고 카카오페이 증권은 흑자 전환했지만 보험 쪽 손실이 한 110억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건 여전히 좀 부담이죠. 그래서 그런지 증권사들 평가가 아주 그냥 극과 극이더라고요. 교보증권은 목표 주가를 117%나 올렸는데 네, 엄청 올렸죠. 근데 또 신한이나 한국투자증권은 중립 의견을 내면서 신사업 가치를 지금 반영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. 특히 한투는 그 스테이블 코인 얘기 나오면서 본업 외 이슈로 주가가 좀 고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했고요. 왜 이렇게 시각 차이가 큰 걸까요? 결국 카카오페이의 미래를 어디서 찾느냐 이 관점 차이 같아요. 그러니까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그 확장 가능성을 높게 보느냐 아니면 현재 결제 사업의 안정성이나 수익성 개선에 더 무게를 두느냐 이런 거죠. 신사업 잠재력을 현재 가치에 얼마나 미리 반영할 거냐 여기서 시각이 크게 갈리는 것 같고요.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건 사실 아직 구체화된 게 없는데 주가에 먼저 반영되는 걸 좀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는 거고요. 그렇군요. 그럼 이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카카오뱅크로 넘어가 볼까요? 상반기 순이익이 2,600억 원 넘으면서 역대 최대 실적이라면서요. 네, 그건 정말 인상적인 성과죠. 고객 수도 이제 2,586만 명 넘었고요. 특히 4050 세대가 새로 많이 들어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해요. 그리고 월간 활성 이용자 수 MAU라고 하죠. 이것도 1,990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예요.
이건 그냥 가입만 해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매달 꾸준히 앱을 쓰는 충성 고객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거든요. 아, 네네. 실적 내용을 좀 더 보면 그 비이자 수익 비중이 36%까지 늘었다는 점도 눈에 띄네요.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? 아, 비이자 수익이요? 그게 이제 대출 이자 말고 다른 데서 버는 돈이잖아요. 수수료나 플랫폼 제휴, 투자 상품 판매 같은 거요. 이 비중이 커졌다는 건 카카오뱅크가 전통적인 예대 마진에만 기대지 않고 사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좀 다각화하고 있다. 이런 아주 건강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. 같아요. 하반기에는 우리 아이 서비스나 AI 모임 총무 이런 새로운 서비스도 나온다고 하니 기대되네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그 스테이블 코인 TF 출범 소식인데요. 카카오 본체랑 페이, 뱅크, 핵심 임원들이 다 참여했다고 하니까 그룹 차원에서 뭔가 중요한 시도를 하는 걸로 보여요. 스테이블 코인. 아, 그게 정확히 뭔가요? 좀 생소한데? 아, 네. 스테이블 코인은 그 가치가 달러 같은 특정 자산에 고정,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화폐예요. 그래서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막 급등락하는 문제를 좀 줄인 거죠. 디지털 결제나 금융 거래할 때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서 요즘 주목받고 있습니다. 아직은 초기 검토 단계라고는 하지만 이게 잘 되면 그룹 전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겠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특히 요즘 글로벌 규제 환경도 막 변하고 있잖아요. 그런 거랑 맞물려서 카카오 생태계 안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. 잠재적으로는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죠. 자, 오늘 이야기 슬슬 정리해보죠. 카카오는 AI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당장은 기술이나 실적 면에서 좀 과제가 있어 보이고요. 카카오페이는 잘 성장하고 있는데 시장 평가는 좀 냉정한 것 같고 또 카카오뱅크는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계속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네요. 네, 결국 보면 하나의 큰 기술 기업 그룹이 AI 같은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또 시장 기대 속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지, 그리고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가진 자회사들이 또 어떻게 각자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도전과 기회가 정말 명확하게 같이 있는 상황이죠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카카오가 앞으로 AI 에이전트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막 도입할 텐데 그럼 이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핵심 플랫폼, 바로 카카오톡 자체는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? 수많은 사용자들이 이런 새로운 서비스들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또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쓰게 만들려면 카카오톡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할지 이것도 함께 고민해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